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윤선중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장 센터장님에 대한 발제 내용,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 공유 체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세미나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사실 오늘 자료를 처음 봤어요. 미리 자료를 받지 못해서 자료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존에 제가 준비했던 또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에 있고 이제 주로 자본시장이나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뤘는데, 처음에 오니까 이제 IT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까 센터장님처럼. 그래서 IT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제 토론드리기는 어렵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금융위의 발주로, 그리고 그 금융보안원과 관련해서 금융보안원하고 같이 이 데이터 공유 체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회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토론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이스피싱 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신종 금융사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근법이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같은 그런 법안들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가져와야 되고, 혹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해외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융보안원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신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관련되는 그런 피해는 사실 전 세계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캠이나 스미싱, 그리고 영국의 앱사기라고 하는 그 이제 권한 거래에 대한 어떤 사기 거래, 일본의 오래오래 사기 같은 것들도 이제 넓게 보면은 보이스피싱의 이제 범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친 것으로 파악은 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 규모가 집중적으로 좀 크게 일어나는 국가들은 이제 중국을 인접해 있는 사실 대만, 일본, 한국이 가장 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그렇다 보니까 이쪽 국가들을 중심으로 어떤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법규 체계나 어떤 사기 정보에 대한 어떤 공유 체계 정도는 이제 해외에 비해서는 좀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통신 사기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이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의 집중과 그것의 이용에 대해서 많이 좀 미진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좀 많이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관계기관이 워낙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어느 기관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경찰청, 정보통신부, 과기부까지 워낙 여러 부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인가, 요 문제가 좀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이 가장 좀 최전선에서 데이터들을 만나보고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의심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취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금융기관들마다 이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A은행, B은행이 있으면 이 사기에 대한 의심 계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DB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외부로 공유할 수가 없어요. 고객에 대해서 의심 계좌라고 하더라도 이걸 공유했다가 그 소비자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그러면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과민 반응을 하거나 그런 레퓨테이션 리스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공유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좀 많이 미진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좀 살펴봤는데, 가장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가가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사례가 제일 우리가 참조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이런 전기통신 사기와 관련해서 액션 프로드라고, 런던시경의 경찰청이죠. 사실 경찰청 이하의 액션 프로드와 아까 말씀하셨던 NFIB 사기정보 분석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적인 데이터를 모읍니다. 민간에서는 CFAS라고 하는 기관과 UK 파이낸스에서 민간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액션 프로드라고 하는 그 런던시경 밑에 있는 기관은 이런 사기 정보에 대해서 접수할 수 있는 단일 채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연락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의 경우에 스파스나 이제 그 UK 파이낸스의 경우에도 민간에서의 DB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영국의 경우에는 GDPR이나 이제 중범죄법, 시리어스 크라임 액트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정보에 대해서 접근권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하고 그 공공적인 역할에서의 충분한 노력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노블레임 제도라고 해서 이제 어느 쪽도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기금으로부터 이런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들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신고 측에도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금감원, 금융회사, 경찰청 그리고 키사까지 해서 이제 여러 기관으로 이제 그 신고 체계가 이제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영국과 같이 뭐 공적인 채널 그리고 민간에서의 DB를 이제 모두 다 모은다고 했을 경우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가 너무 집중될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API 기반으로 이제 DB는 갖춰져 있대 기관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차등화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DB의 관리 주체 또는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들을 대응하는 그런 정부 부처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럼 뭐 정답은 있을 수는 없지만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시경 이하에 있는 액션 프로드나 사기 정보 분석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얘기는 은행이나 뭐 통신사업자가 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좀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금융이나 이제 여러 그 소관부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금법 개정안이나 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같은 경우도 뭐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요런 것들이 조금 주요 내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그 금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그런 책임을 좀 부과하는 거는 결국은 무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이제 좀 부담을 할 것이냐 이건데 현재 정금법이나 이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간 사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된 조항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항들은 들어가 있는데 20대 국회도 그렇고 21대 지금 국회에서도 뭐 정금법 같은 것들 정금법에 예를 들면 9조에 있는 시행 9조 그리고 시행령 8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경우에서도 이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지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들을 다뤄놨기 때문에 실제 금융회사가 아직까지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20대 국회였던 것 같은데 김상훈 의원이 전에 발의했던 정금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것 같은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금법 구조와 관련해서 금융회사들에 대한 책임 또는 책임 보상에 대한 요청과 관련된 45건의 재판 중에서 한 건도 소비자가 이제 이긴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그동안의 법안 자체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한정시켜 놓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정보 공유 체계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고 충분히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이나 어떤 전기통신 금융사기 같은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민간 사업자들한테 뭐 책임도 증가시키면서 뭐 민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공공 쪽에서도 DB 공유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국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노블레임 제도 같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기금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뭐 추진해 볼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